코로나 토크 세 번째, 그 세 번째는 이번에 특별히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을 모셔서 찍게 되었는데요. 한 분씩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정 집사입니다. 노쇼병원 사야살 하스피털 안과 회복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정선 집사고요. 저는 퀸즈 하스피털 분만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승명 집사고요. 퀸즈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잘한 거 있으면 잘한 거, 못한 거 있으면 아쉬운 거 이렇게 하나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기 대응이 좀 이렇게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 한 3월 달부터 그 말이 있었을 때 바로 마스크도 잘 쓰고 좀 락다운도 확실하게 하고 그랬으면 상황이 이렇게 번지진 않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 초기에 너무 사람들이 안 믿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 마스크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한 것도 불신해서 많이 초기에는 마스크 쓰지 않고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많이 급속도로 퍼졌던 것 같고요. 그래도 그때보다는 물품적인 면이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환자 치료하는 면에서도 조금씩은 체계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었다고 생각하지 지금은 뭐 이렇게 딱히 정말 이거는 잘했다 말하기는 조금 아직 이른 것 같아요. 뉴욕시가 잘한 거 있다면, 뉴욕시가 잘한 거 있다면 처음으로 락다운을 해서 이렇게 거리에 사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제일 먼저 과감하게 시도를 했던 것 같고요. 많은 협조를 다 하셔서 처음에 락다운 하면서부터 그 기세, 코로나의 기세가 좀 많이 수그러들었던 것 같아요. 뭐 자비스 센터나 뭐 큰 배 같은 거 들여와가지고 병상 확보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그런 거 인공호흡기 같은 것도 부족할 수 있었으니까 그거를 다른 데서 이렇게 다 빌려와가지고 병원으로 이렇게 서플라이 뭐 여기 병원 얼마 여기 병원 얼마 이렇게 나눠준 거 그런 거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지사가 매일매일 TV에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상황이 심각한지 어느 정도의 확진자가 있는지 사망자가 있는지 그 주의 리더가 나와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타주에서 정말 많이들 근무하러 왔었었나요? 네, 저희 병동에는 그 데이번에서는 한 두세 명이 왔고 나이트번도 한 두세 명 정도 있어서 그 시프트마다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중환자실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에이전시 타주에서 온 에이전시 너스들이 있었고 뭐 US 아미 에어포스에서도 오고 이제 뭐 닥터나 PA 뭐 이렇게 환자 케어하는 거 도움줄 수 있는 PCA까지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환자보다는 진짜 복도에 진짜 의료진이 정말 이렇게 정말 바글바글 할 정도로 많아서서 정말 사실 그 도움들이 이제 외부에서 오고 나서는 사실 좀 일하는데 육체적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용이했었던 것 같아요. 페이를 많이 받고 왔다고 소문이 나던데 3주 계약해서 이제 계속 연장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스갯말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집값이 싸고 이런 분들은 정말 다운페이 할 정도로 돈을 모아갔다고 하실 정도로 많이 받아간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 원래 근무하시던 분 수당은 안 올라갔나요? 전혀 안 그냥 올라갔어요. 저희는 점심만 받은 것 같아요. 샐러드 받고. 조금 아까 마스크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실제로 WHO나 이런 데서 뭐안 써도 된다 건강한 사람은 그랬었습니다.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극단적인 예인데 발가벗은 남자가 6피트 안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걸 막겠죠. 근데 이 사람이 바지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게 막아지겠죠. 근데 두 사람이 다 바지를 입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튀는 게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비말이 튈 수 있는 거리에서 만약에 내가 마스크를 한다면 이렇게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많이 막아진다는 뜻이겠죠. 아직도 마스크를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마스크를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첫 마스크도 괜찮다고 하지만 물론 안 쓴 것보다 낫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겹으로 돼 있는 거 그 이상이 된 마스크를 쓰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반다나 같은 걸 목에다 이렇게 두르거나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손 씻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이러스가 와서 여기에 붙으면 여기 안에는 안 붙으니까 상관없는데 이 벗을 때 여기를 손을 만지고서 또 안에를 같이 만지니까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겉면은 만지지 말고 그리고 겉면 만지면 항상 손 닦고 쉽게 불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 마스크 썼는데도 걸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제대로 안 쓰신 거예요.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를 제대로 잘 착용하고 이 밖에 닿는 부분을 잘 터치 안 하시고 하신다면 정말 90% 이상은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스크가 지금은 백신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코비드에 걸렸었는데 저희 남편도 같이 걸렸었거든요. 애들을 방에다 이제 역격리를 시켰었는데 3주 동안 이제 애들이 방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로 이렇게 쉐어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거의 집에 있는 동안 24시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 아이들은 보니까 이렇게 항체 검사를 해보니까 항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얼마나 방역이 잘 됐는지 아무래도 화장실 같은 경우는 폐쇄된 공간이고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거였는데 감염이 안 된 거 보니까 정말 이게 마스크가 정말 중요하구나 진짜. 개인적으로 한국 대처하고 미국 대처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괜찮았고 뭐가 좀 부러웠고 그런 점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마스크죠. 마스크. 네. 어떤 점인가요? 왜냐면 한국에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도 항상 겨울에는 엄마가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가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이미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져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은 황사나 이런 것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어쩌면 생활화 됐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코로나가 오면서도 마스크를 되게 잘 쓰고 사람들이 밖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지금은 물론 젊은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게을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가 더 퍼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3월, 4월 달 그때 저희가 뉴욕에서 심해지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있었을 때도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너무 잘 쓰고 다녔기 때문에 그걸 많이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의 의식이 내가 마스크를 쓰면은 아파 보이거나 내가 병이 있거나 무슨 이렇게 정말 큰 뭐 질병, 뭐 결핵이나 이런 게 있어서 마스크를 쓴다고 인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스크를 안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바이러스가 더 많이 이렇게 더 퍼졌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 테스트를 하고 스크린을 하고 걸러내고 자가격리하고 정부 주도해서 그렇게 했던 일들을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따라줬잖아요. 국민들의 여러 가지 협조가 다 어우러져서 방역이 처음에 잘 됐던 것 같아요. 해외 토픽에 보면 정말 마스크라는 걸 이렇게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들은 쓰고 다니는 사람들 막 몰매 맞기도 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은 좀 문화적으로도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뭐 사스나 메르스를 겪으면서 또 이게 전염병에 대한 그 경각심이 이렇게 면역 주사처럼 한국은 맞았던 것 같아요. 미국보다는. 미국은 하도 나라가 크고 어느 쪽에서는 뭐 셀폰도 없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 하는데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한국은 땅덩어리도 좁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트레이싱 시스템에 대해서도 되게 잘 이렇게 따라주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이제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분위기가 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진짜 이렇게 환자들이 밀려오면서 진짜 이렇게 병원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진짜 그때는 사실 어떻게 이제 일을 했었는지 진짜 사실 이제 진짜 기억도 안 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었나. 진짜 어떻게 그런 환자들을 돌보면서 일을 했었나.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지역사회 감염자들이 많아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는 락다운도 되고 뭐 학교면 회사면 되게 강제적으로 문을 닫았었기 때문에 가족들 간의 감염률이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족 전체가 이렇게 감염이 돼서 온다거나 집에 방문자가 왔다거나 누구를 방문했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뭘 먹었다거나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누구를 만나거나 뭐 음식을 뭘 쉐어했다거나 그런 게 지금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온 가족이 감염돼서 정말 온 가족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었고 지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가족 간의 감염, 친구들 간의 감염 지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좀 많이 안타까워요. 지금 같은 경우가 사실 그 전에 팬데믹 기간보다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좀 더 조심하고 진짜 좀 더 방역도 철저히 하고 마스크 쓰는 것도 정말 좀 더 철저히 지금 저희가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초기에는 젊은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앓고 넘어간다. 젊은 사람들은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환자들 보면 지금 연령대가 제일 젊은 애가 지금 22살 남자애도 지금 와 있거든요. 중환자실에 오면 이제 일단 다 혼자 격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렇게 방 안에서 지금 며칠씩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이게 코비드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적인 상태도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의식 상태가 조금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간 삽관 안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고 자가호흡 있는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우리 이렇게 ICU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선망 증상이라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노인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근데 코비드 환자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고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코비드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며느리도 몰라요, 진짜. 제가 뉴스에서 이제 의료진들이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많이 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중환자실에 계시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나 이런 좀 어려움들이 실제로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들은 미디어로 접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실제 마주하는 느낌은 어떠신가요?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진짜 심리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나 이렇게 심리적인 충격들도 되게 심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무뎌지는 경향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 가끔씩 떠올라요. 아, 이런 환자가 있었지. 초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보호자 면회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좀 좋아져가지고 환자들한테 이렇게 페이스타임도 해주고 병원 측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게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데 초창기 팬데믹 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사실 연락이 없어요. 사실 혼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가족 환자들 보고 있으면 진짜 마음도 너무너무 아팠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망 환자들 이렇게 바디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랩핑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많이 안타깝고 그런 장면들이 이제 가끔씩 아직도 코로나 기간에도 아기들이 잘 태어났죠? 네, 코로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아기가 나오면 다 축복해주고 엄마가 코로나에 걸려서 온 경우에는 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처음에는 이게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엄마를 따로 분리해야 될지 아니면 같이 모아 병실 같이 해야 할지 좀 헷갈리다가 지금은 엄마와 아기를 같이 두고 엄마가 마스크를 쓰고 모유수유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만약에 엄마가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증상이 심해서 아기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NICU라고 해서 아이들을 위한 그 다른 그 집중 케어실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보내놓고 그리고 엄마가 어느 정도 그 증상이 좀 나아지면 이렇게 다시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엄마가 코로나에 걸려서 아기도 뭐 같이 양성으로 나왔다든지 뭐 엄마는 걸린 적이 없는데 애가 양성으로 나왔다든지 뭐 되게 독특한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엄마는 음성이었는데 아기는 양성으로 태어난 경우에는 제가 의심할 수 있는 방향은 다른 의료진이나 다른 주변 환경에서 감염이 된 경우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기까지는 괜찮게 잘 났어도 이 코비드가 아무래도 그 여러 기관들에 다 침투하는 바이러스라서 그런지 분만 후에 출혈이 있거나 또 회복이 더디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임산부가 있으시거든요. 특별히 뭐 주의해야 될 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이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코비드는 숨쉬기가 곤란한 증상으로 주로 오죠. 근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 숨까지 못 쉬면 정말 괴로워하더라고요. 8개월 차 된 산모가 그 산소 마스크를 끼고 왔는데 질문 하나에 대답 하나를 못 하더라고요. 숨이 차서. 그런 거 보고 너무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첫째도 마스크, 두 번째도 마스크, 세 번째도 마스크. 그리고 대부분이면 진짜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산모분들 운동하셔야 됩니다. 걷기 많이 하시고요. 집에서 하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고. 세 분 다 공교롭게도 딸 둘씩 있으신 엄마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생 자녀들을 두셨는데 학부모로서 학교 상황도 어떨지 좀 궁금 관심도 있으실 것 같고요. 학교가 뭐 제일 안전한데 왜 셧다운을 하느냐 뭐 이런 항의도 있었고 실제로 뭐 리모트 러닝만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학교 아이들의 교육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일단 애들을 학교를 보내거나 리모트 러닝 하는 건 일단 그 부모의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게 좀 말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입장인데 저학년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80%가 학교에 온 경우고요. 좀 고학년일수록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한 50%~60% 정도가 지금 학교에 저희 아이들 학교를 보면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서는 사실 애들이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고 뭐 식습이 유지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정도고 애들 디스미스 할 때 가서 보면은 사실 그게 전혀 이렇게 좀 유지가 안 되거든요. 애들이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학교 안에서도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기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애들도 아무래도 학교에서 계속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인식이 확실히 잡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일단 믿어야죠 지금. 그래도 애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 있지 않나요? 네, 잘 쓰고 애들은 네, 애들 중간중간에 더 잘- 브레이크도 더 하고 잘하고. 하는데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애들은 선생님 말하면 진짜 아무래도 잘 듣는 것 같아요. 문제는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어른들이 네. 맞아요. 사실 진짜 학교 내 감염보다 애들이 집에서 옮아오는 경우, 밖에서 그러니까, 옮아오는 밖에서. 경우가 많지 사실 학교 내에서 감염 자체가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학교가 위험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거는 부모님들의 선택이니까. 걱정이 되는 건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 하면서 자기끼리 또 서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성장해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수업이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단축 수업을 한 20분만 한다든가 왜냐하면 이렇게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수업 양도 그렇고 이렇게 전달되는 내용도 그렇고 좀 그 전에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작은 애가 약간 뭐 천식도 되게 심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리모트 러닝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는 리모트 러닝이 진짜 잘 돼 있어가지고요. 아직까지는 리모트 러닝에 되게 만족도가 높은. 요즘 아마 제일 화두는 백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언제쯤 안정이 될 거냐, 그리고 백신을 마음 놓고 맞을 수 있는 거냐, 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이 있어요. 백신을 맞으셨는지, 맞으실 생각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코wor커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처음에는 안 맞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막상 백신이 짠 하고 나오니까 대부분 다 가서 맞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근육통이나 뭐 이런 발열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고 심각하게 리액션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었고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보통 자기 면역력이나 이런 알러지나 이런 거에 좀 관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완전히 이게 다 안정이 되려면 2년 정도는 걸린다고 하는데 뭐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이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고 개인적인 선택이고 그런 것 같아서 뭐 백신을 맞아라 맞지 말아라 저도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백신이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임산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임상 실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조심하시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65세 이상이나 뭐 그런 분들은 기회가 되면은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요. 신봉하는 분들도 또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든지 뭐 주사든 어떤 약이든 리스크 앤 베네핏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안 맞고 마스크 쓰고 생활을 좀 더 오래 하는 거고, 나는 나이도 많고 면역 체계가 그렇지 않고 내가 주변 생활이 여러 사람들과 많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리스크는 있지만 베네핏이 더 크기 때문에 맞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몸이나 나이나 어떤 체질이나 이런 것도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것과 다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티바디가 다 생기는 게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집단 면역이 다 완성이 되려면 인구의 70%, 60에서 70% 이상은 안티바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기에는 5년에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백신을 맞고 치료제가 나와도 감기처럼 늘 우리 주변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항상 첫째도 마스크, 둘째도 마스크, 셋째도 마스크 쓰시고 생활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이제 백신 맞은 사람은 코비드에 다시는 안 걸릴 거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 백신을 맞아도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되고 백신을 맞아도 코비드를 걸릴 수 있다. 심지어 코비드 걸리신 분들도 항체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100% 확신하지 마시고요. 타이터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내 항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 생겼다면 더 주의할 수가 있을 테니까. 저는 아직 백신은 안 맞았고요. 지금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병원에서는 2차 백신까지 끝낸 사람들이 많거든요. 1차 백신 때는 사람들이 그냥 다 괜찮다 그러더니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지금 2차 접종하신 분들이 좀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코어커드 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지금 많거든요. 코비드 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신 맞았을 때 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짜 뭐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저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의료진 사이에서도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을 막 99% 이상 맞는 병원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릭 병원이기 때문에 이제 HAC라고 불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아직 40%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병원마다도 그것도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다시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를 사실은 기대를 하는 건데, 백신이 잘 접종이 되어도 마스크를 평생 못 벗고 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뉴 노멀이 올 거다. 그 전에 우리가 생활했던 것처럼은 돌아갈 수 없을 거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때 너무 비관적으로 들렸는데 점점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마스크를 못 벗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치료제가만 더 나온다면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까지 더해져서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 간에는 뭐 마스크 벗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백신하고 치료제가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백신은 바이러스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물질을 몸 안에 넣어줘서 내 몸이 이와 비슷한 바이러스가 왔을 때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주는 그런 약인 거고요. 치료제는 직접적으로 치료제죠. 나에게 코비드란 바이러스가 왔을 때 나 대신 이 약이 싸워주는 거죠. 우리 교회 뉴욕 기독교회는 객관적으로 뭘 좀 잘했고 뭘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코비드 터졌을 때 교회를 닫고 뭐 목사님이 자리도 어레인지하고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뭐 세니타이저도 놓고 그래서 되게 안전하다, 우리 교회는 잘할 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됐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저희도 해이해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셜 디스턴싱도 잘 안 지켜진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이때 굳이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질타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정말 마스크를 잘 쓰고 소셜 디스턴싱을 잘 하고 서로 간에 이런 클로즈 컨택 같은 걸 좀 안 하고 방역도 철저히 하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질 위험도 없는 거고, 그 가이드라인만 잘 지켜지면 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에 더 중요시 생각하고, 내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만 잘 지키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개인적인 생각. 문제가 되었던 교회들은 대부분 방역 지침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화제가 되었던 네. 건데, 기본적인 걸 잘 지키면은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를 대하고 또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코로나 환자고 막 이런데 그래도 걸리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 방역 지침이나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 철저하게 지키면서 해왔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병원이 아니어도 이런 교회나 이런 지역사회에서도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키고 그거대로 생활을 한다면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가이드라인은 목사님이 CDC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공고사항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따라주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교회에서만 지킬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뭐 밖에 나가기도 일도 하러 가야 되고 밖에 뭐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뭐 마트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아무래도 밖에서 나가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방역 수칙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진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그게 사실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교회는 소모임도 많고 또 우리는 찬송을 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철저하게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만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반가워서 뭐 허그도 하고 그러지만 그건 잠시 좀 가까운 미래로 미루고 목사님이 스낵 같은 거나 이런 걸 스탑 시킨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마스크를 빼고 뭐를 같이 먹는 거가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의료진이자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또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느끼신 점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맡은 일이 정말 조그만 일이지만 이런 코비드 때문에 그것마저도 활동을 잘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믿음 안에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책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이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안 오고 금요 찬양이나 펠로십이나 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믿음이 약간 하나님과 좀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도 이게 오히려 더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이런 1대1로 이렇게 깊이 친교할 수 있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이게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기회가 그냥 멀어지는 기회가 아니고 좀 더 가까워지는 기회,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서 우리 정상적으로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생활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이런 시간들이 좀 더 이렇게 내 신앙에 이렇게 한층 더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처음 영상 예배 드릴 때는 이거 뭐지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이제 벌써 그게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진짜 이 시간이 우리가 진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진짜 교회에서도 이제 좀 더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아가려고 좀 노력하시니까 그거대로 좀 잘 따라가시면서 나름대로 진짜 이렇게 밖에서 나와서 이렇게 모이고 이런 시간들은 없어졌지만 또 그 시간만큼 나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른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지만 또 이 시간이 그리울 수도 있어요. 또 나중에는 또 어떤 일들이 또 올지 모르니까 지금 세상이. 그래서 네, 지금 맡은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귀한 집사님들과 언니들의 수다를 들어보았는데요. 교역자들하고 두 번 토크를 했고 오늘 이렇게 세 번째는 우리 특별히 간호사 선생님들을 모셔서 토크를 했고요. 다음 편은 우리 한의사 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혹시 하실 말 예고편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